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 위에서 음식이 단백질이 소화되고 뭐 등등 해서 유미죽이 생겨서 그것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을 유문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관략근 같은 근육 조직이 있어서 그것이 많이 차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풀리게 돼서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의 시작점이 12지장이고요. 12지장은 우리 손가락이 12마디쯤 되는 것을 이름 때문에 12지장인데 이 대략 한 30cm쯤 되는 이 12지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창자 조금 이따 그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6, 7m 길이나 되는 아주 긴 길이의 작은 창자들이 이제 그 12지장 아래에 몰려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음식이 작은 창자로 12지장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부속기관인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노란색의 이 이자, 우리 이자에 암 걸리면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자가 여기에 보이고 있고요. 이자 또는 췌장, 저도 이 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가급적 췌장이라는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pancreas 이런 말을 하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랑 가까운 곳에 이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쓸개, 담낭, 이 쓸개 주머니라 그러기도 하고 이 담낭에서도 이 즙을 내보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쓸개, 이 즙이 이 쓸개 이 관을 통해서 이 쓸개 간을 통해서 쓸개즙이고요. 이 쓸개즙이라는 것은 이 간에서 합성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 쓸개 담낭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쓸개 주머니 또는 담낭, 담당이 아니라 담낭입니다. 담낭 같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관이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 저장이 됐다가 이 쓸개관, 담낭관 이런 거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자, 이것을 쭉 내려오다가 담낭에서 이자에서도 큰 관이 있습니다. 이 췌장에서도 관이 있어서 여기가 관이 합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기가 있는 것이 이것이 12지장입니다. 12지장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랑 이 쓸개에서 오는 관이 두 개의 시냇물이 합쳐서 이제 여기에 이 작은 창자 우리 이 12지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자를 잠깐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이자에 여기 섬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자에는 섬세포라는 거 있어서 이 역시 중요한 나중에 얘기할 우리 인슐린 포도당을 낮추는 아니면은 높이는 이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이 혈당 조정 호르몬을 만들어 놓는 내분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세포들에서는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서 이 관을 타고 내보내서 작은 창자로 내보냅니다. 섬세포에서 만들어낸 이런 호르몬들은 작은 창자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 순환계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에서 많은 소화액들이 나가게 되는 자, 그래서 이자 췌장 이자에 있는 세포 하나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많은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단백질 소화효소 아니겠습니까? 세포 바깥으로 이 분비가 돼서 이 관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세포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골지체 그 다음에 수송랑을 타고 원형질막을 이 통과를 해서 이 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골지체 오기 전에는 이 소포체를 통해서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이 골기체는 우리 이자에 있는 세포들에는 이 골기체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서 만들어진 세포의 대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분비가 돼서 이제 작은 창자로 보내서 위에서 내려온 이제 대충 소화가 된 1차적으로 소화가 된 그런 세포들에서 그 2차적인 그런 소화를 시키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잠깐 이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우리 벌써 입에서 잠깐 소화를 됐죠. 침샘에 있는 아밀레이즈에서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도 아밀레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엿당이 여기서도 만들어지고요. 녹말 그래서 이것은 2당까지 만들어줍니다. 2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 속에, 이제 장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의 벽에 붙어 있는 많은 여기서도 소화 효소들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들이 이 장에 있는 세포들에서 만들어내는 소화 효소들인데, 그런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이 단당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는 단당류가 마지막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당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락테이즈에 의해서 적당히 갈라져서 적당이라는 것은 2당으로서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되어 있는 거죠. 유당이라고 그러고, 우리 젖에 있는 우유에 있는 당이 바로 젖당인 것입니다. 이것이 락테이스에 갈라져서 각각 단당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 속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장 안에서 단당류가 쭉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위에서 펩틴에 의해서 분비가 소화가 대충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는 이제 트립시노겐 이라는 전구체, 펩시노겐이랑 마찬가지 얘기죠. 이제 이자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가 닫혀서는 안 되니까 거기서는 활성화된 세포 단백질 효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활성화된 이 전구체 이거를 만들어내서 작은 창자 안에서 트립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이렇게 카이모, 이 트립신 이런 여러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더 잘게 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 속에 아까 얘기했던 이 소장 작은 창자 안에 있는 이 표면에 이 융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표면 끝에 붙어 있는 이 그런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아미노산 각각이 정말 마지막 최종 단계죠. 아미노산까지 잘게 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작은 창자를 통해서 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창자, 소장이라는 것은 이 화학적 소화의 최종 단계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단백질은 위에서 1차적으로 되긴 됩니다만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단당류, 아미노산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소장 안에서 벌어지고요. 이것이 중요한 임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으로 흡수가 하게 되는, 작은 창자를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흡수를 하는 이런 기관들의 특징은 상당히 표면적이 이 넓은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 흡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는 이제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방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지방은 바로 트라이아실글리세라이드 아닙니까? 우리 전에
이 공부한 것이 우리 몇 장에서 공부했던가요? 3장, 2장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방편을 살펴보게 되면 트라이아실 그리세롤, 그리세롤 분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3개가 이 방패연처럼 붙어가지고 된 아주 물을 싫어하는 이 기름, 도 될 수가 있고, fat, 지방, 이것이 우리가 화학명 지은 트라이아실 그리세라이드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소화가 될 때 이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이 소화는요, 이제 기름 덩어리죠. 이것은 fat 덩어리입니다.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이 덩어리 상태로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싫어하니까 물속에 뭔가 지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덩어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바로 여기서 쓸개즙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쓸개관을 통해서 이자에서 나오는 관과 합쳐져서 작은 창자로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쓸개즙은 화학 구조는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쓸개즙은 성분이 이 전하를 띄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것을 띄고 있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게 되면은 아주 이 큰 덩어리의 기름 덩어리를 잘게 부셔냅니다. 그죠? 그래서 부셔내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쓸개즙이 막 중간에 붙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작은 창자에서 그 작은 창자 용액 속에서 그래도 견뎌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유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잘게 부셔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자는 정말 많은 효소, 단백질, 트립시노겐도 하지만 이제 라이페이즈라는 리파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죠. 가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방산, 자, 이렇게 소화시켜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그리세롤이고, 그 다음에 세 분자의 이 글리세롤, 아니죠. 글리세롤이 아니라 세 분자의 지방산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는 내버려 두고 2개의 지방산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글리세롤의 하나의 지방산은 아직도 붙어 있는, 이것은 모노글리세라이드라는 잠깐만 용어가 어려워지는데요. 자, 이것은 이 글리세라이드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2개 여기가 떨어져서 이 지방산 이렇게 분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방산이 부서져서 이런 식으로 모노글리세라이드, 그 다음에 지방산이 여기서 이걸로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자에게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쓸개즙에 의해서 지방이 잘게 분해되고요. 이것처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흡수되는, 이것이 흡수됨입니다. 자, 흡수돼서 이제 작은 창자를 통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창자 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물질을 흡수할 때는 상당히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이 작은 창자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것을 융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villi, villi 융털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거 사람에 있는 작은 창자에 이런 융털을 전부 다 펼쳐놓으면은 이 테니스장 하나쯤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융털이 지금 여기에 융털 하나로 확대된 것을 보이고 있죠. 융털 하나가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간이 많죠. 이것도 부족해서인지 여기에 또다시 여기에 마이크로빌라이 해가지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 세포에서 삐죽삐죽 나오는 이런 세포의 어떤 익스텐션, 이 삐죽삐죽 나오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미세 융털 또는 융모 이런 말을 씁니다. 상당히 표면적이 넓죠. 자, 여기에 지금 융모가 나왔는데 미세 융모들이 여기에
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표면적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육모 사이에 육모의 가운데에서는 지금 여기서 음식을 영양분 아까 잘게 부서진 것들이 흡수가 되고 있죠. 흡수가 돼서 피가 이것이 바로 결합 조직 얘기죠. 피가 들어가서 혈액이 들어가서 이것을 여기서 들어온 것을 여기서 받아서 이제 순환계로 가서 우리 온몸에 움직여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혈액이 쭉 퍼져져 있고 혈액과 그다음에 이 림프관도 우리 이 작은 창자의 틈새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들어오는 영양분들을 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소화관이 위에서 이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입에서 벌써 아밀레이즈에 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 소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또 다른 아밀레이즈가 있어서요. 계속 엿당, 2당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당 만들어서 이제 소장에서 말타제, 슈크라제, 락테이스 뭐 등등 여러 종류를 해서 단당류, 우리 포도당도 하나의 예지만 많은 당당류, 이제 흡수될 수가 있는 소장의 벽에 의해서 흡수될 수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입에서는 그대로 있고요. 위에서 펩신에 조금 잘라지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트립신, 그 다음에 카이모트립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잘게 잘라진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잘게 잘라진 것이 이거라면은 이제 소장에 붙은 이 단백질 분해 요소들은 차례차례로 잘라서 이제 여기서는 뭐 이쪽부터 자르는 것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효소들이 있는데 잘라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소장벽으로 흡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방 덩어리는 이제 쓸개즙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유화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리파제를 통해서 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로서 이것은 또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글리세롤이랑 세개 지방산이 다 분리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꼭 예를 들고 싶은 것 중에 이 하나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젖당 2당 이제 우리가 포도당과 이 갈락토스 이런 6탄당 단당류가 합쳐져서 2당류가 된 것을 젖당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소화를 못 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젖당 이 불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락토스 인토러런트, 참을 수가 없는 말을 자체는 이건데 결국은 젖당을 분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우리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소장에서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포도당 갈라지, 원래 이 많은 사람들은, 또 소화가 되는 사람들은 갈라져서 단당류인 포도당과 갈락토스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다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 될 텐데, 이것이 지금 락테이즈에 의해서 이것이 다 흡수가 되는데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장류가 그대로 작은 창자에 남아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은 대장으로 가게 됩니다. 대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대장은 상당히 공기가 없는 현기성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사람은 더 이상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 젖당을 가지고 이제 많은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발효를 시켜서 많은 어떤 메탄이라든가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유기물들, 유기산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통증도 만들고 그래서 뭐 설사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젖당 불내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큰 창자에서 나중에 얘기할 여기서 불편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살펴보면 재미있는데요. 이 축산업이 발달된, 즉 우유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특히 유럽 그런 쪽인데요. 이런데 사람들은 우유를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것이 자연 선택되어서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우유를 잘 소화를 시키는, 즉 젖당을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를 먹어본 세월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엔 많이 먹습니다만은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모든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젖당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이 흡수되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이제 아미노산이랑 단당류는 뭐 쉽게 흡수가 되고요. 이제 아까 소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또 다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죠? 여기서 이 초록색이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이 하나만 붙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장을 통해서 미세 육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이 봤죠. 자, 이제 상피세포, 육모, 융털, 상피세포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지방산이니까 아직도 물을 싫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을 싫어하면서 이런 것들이 영양분으로 이동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다시 이 트라이아실 그리스페리에시드 세 개가 붙어서 다시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피세포 안에서요. 그러니까 흡수가 된다면 다시 지방으로 돼서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바일솔트가 쓸개즙인데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리파즈에 의해서 이제 이런 잘게 분해된 것들이 분해가 돼서 지금 여기에 이런 거 보이죠? 지방산이랑 이런 분해물들이 보이고 다시 흡수가 돼서 다시 이제 여기는 뭐 ER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트라이아실 그리세라이드를 합성을 해서 이제 트라이아실 그리세라이드는 이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액을 움직일 때는 그냥 둥둥 뜬 채로는 움직여 나갈 수가 없고요. 바로 이 지단백체라는 이 특별한 물체를 통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지질 단백질이 같이 있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카일로마이크론, LDL, HDL. 자,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TAG가 안에 있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콜레스테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의 운반은 바로 이 지단백체가 하는데 바로 여기서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돼서 상피세포에서 다시 만들어진 트라이아실 그리세롤은 이제 여기에서 지단백체를 만들어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지단백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것은 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맥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정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락티알, 이것은 암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은 림프액이 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림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림프관은 뭔가 큰 덩치에 백혈구라든가 이런 세포들도 그렇고 물질들은 큰 덩치, 지단백체 같은 큰 덩치들이 들락날락 거리기에 적당한 것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그래서 암주관으로 지방 이런 것들은 트라이아실 그리세라는 암주관으로 움직여 다니다가 이제 아미노산이랑 그다음에 단당류랑 그것과 함께 이제 간에 가서 함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지단백체로서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우리 지방이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창자에서는 흡수가 중요했죠. 그다음에 소화, 이 최종 소화를 시켜서 흡수하는 이 모든 것이 작은 창자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은 창자를 지나서 소화는 흡수도 다 됐고 그런 나머지 찌꺼기들이 이 큰 창자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흡수된 양분들은 간으로 가서
또 나머지 중요한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